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핵심 사례 네 번째 주제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시간으로 그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이 아버지 차 또는 엄마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냈을 경우, 이럴 경우에 과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실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미성년자인 아들이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사고 사례가 차를 훔쳐 타고 가서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사고를 냈을 때 참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아버지한테 책임은 있는지, 보험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시청하실 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유의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습관.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은 머릿속에 내용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Why? 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절반 이상은 이해한 겁니다. 절반, 사실상 한 90%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성년자 무단운전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책에 나오는 사례, 호기심,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기심이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나가서 사고를 낸 사례입니다. 한번 사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호기심은 아버지가 친구들과 야간 낚시를 떠난 사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의 친구 신바람이 같이 놀자고 하자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훔쳐 아버지 차를 운전하여 친구 신바람과 함께 새벽 2시에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크게 다쳤다. 당시 아버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26세 이상으로 하는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에게 발생하는 책임 및 보상관계는 어떻게 될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에서 대인 배상이나 대물 배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개념입니다. 소정의 보험료를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냈다 특정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아주는 개념이 보험입니다. 일종의 개랑 비슷합니다. 개돈 타는 거랑. 우선 보험에서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상, 즉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험에서 대신 물어주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이러이러한 것만은 물어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의사고죠.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 과실 모두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험에서 이 고의사고까지 이런 것까지 배상을 해준다면은 보험에서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고의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 범죄행위잖아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준 항목이 벌금, 형사비금. 이거는 사실 이 보험이 생길 때 좀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강의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한다. 근데 이 중에서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지 않고 과실사고를
보상해준다. 두 번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지라도 약관에서 이것만큼은 주지 말아야 된다.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면책사유라고 했는데 아까 대표적인 것이 고의사고, 이 밖에도 잘못하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전쟁 났을 때 차량 다 부서질 텐데 원자폭탄이라도 한번 빵 하고 터지는 날이면 이런 대규모 재난사고, 이런 건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범죄행위, 음주나 무면허 운전행위, 이런 것들이 보상해 주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인데, 물론 음주운전은 자기 부담금을 내면 보상을 해줍니다.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 이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둔 제도지,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는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지금 훔쳐탔습니다. 과연 아버지한테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아버지 차를 훔쳐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을 치였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 동승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동승자를 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아들이 차를 훔쳐타고 갔습니다. 만약에 내 지배 권역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절도죠, 절도. 절취를 해갖고 내 물건을 갔을 경우에 나한테 지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원칙상 책임이 없는데, 이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갔다. 이 차의 경우에는 아들이 완전히 훔칠 의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차니까 돌려주지. 타고 좀 놀다가 돌려줄 생각이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운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운행 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즉 운행 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아들이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대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은 보험에서 일단 보상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사유를 면책사유라고 했죠. 아까 범죄행위, 미성년자인 아들, 면허 없잖아요. 무면허 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상해 줘야 되는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때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한 때에는 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면 보상해 주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무면허 운전, 이렇게 훔쳐타서 무면허 운전, 도둑놈이 훔쳐타서 무면허 운전, 이거 다 면책되면 이거 보험 기권 들었는데 나는 보험 처리도 못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다 면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보험자, 차주죠. 차주의 허락하에 운전한 경우만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그 허락은 우리 약관에 보시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한테 너 운전해, 이렇게 명시적으로 허락했을 경우, 이건 당연히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근데 지금 미성년자인 아들은 훔쳐타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허락으로 볼 수 있는가?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를 놔뒀었는데 이걸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 대법원은 이 묵시적 허락의 의미에 대해서 명시적 허락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를 훔쳐타고 나가서 운전해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묵시적 허락이 없다고 추정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훔쳐탄 거니까 아버지가 묵시적 허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묵시적 허락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도 배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26세 이상 운전하는 연령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그랬는데, 미성년자인 아들, 고등학생이 26세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이 연령 한정 특약 위반했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이 되는가? 우리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했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절취 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도죠, 절도.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 안 해주면 난 기껏 보험 들었어도 잘못하면 내 돈만 나갈 수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인 아들,
예, 본래적 의미의 절취는 아닙니다. 절도. 절도는 남의 물건을 내 소유, 점유로 옮겨서 내 소유로 완전히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인 아들은 이 차를 돌려주지 않을 의사는 없습니다. 당연히 돌려주겠지, 아버지 차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널리 허락 없이 운전하는 것도 우리 야권에서 말하는 절취운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절취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신바람이라는 친구가 그 옆에 호기심, 아버지 차 훔쳐탄 미성년자 차를 옆에서 같이, 공범이잖아요. 같이 운전 옆에서 신나게 놀다가 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 신바람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만약에 신바람이라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차를 훔쳤거나 아니면 교사, 네 차 훔쳐라 아버지 차,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에 타고 단순 가담이면은 이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단순 가담, 여기서 신바람은 단순 가담이죠. 그냥 아버지 차 훔쳐 타고 나온 친구 옆에 타고 놀다가 그냥 사고가 난 건데, 이 사례에서는 실제 사례는 전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이게 사례가 이게 죽은 건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그래서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책의 내용은 꾸며봤는데, 이 사례 내용은 사람이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이 사건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판결 내용을 남겼죠, 이 사례가. 근데 신바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바람이 가담을 했지만 어쨌든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훔쳤단 차. 이런 경우에 그 손해배상, 대인배상으로 전액을 보상해 준다면은 이 상당히 이것도 우리 공평의 관념에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겠냐. 50% 삭감. 참고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우리 약관상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동성했을 경우에는 4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책에 제가 신바람, 호기심, 아버지 차 훔쳐 타고 간 아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거론을 안 했는데, 아들은 피보험자, 차주, 즉 아버지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하나, 이런 경우엔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상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지만 책임 있는 자에게는 그 돈을 뺏는 것,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에서 말하는 구상권, 아들이 책임 있는 책임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달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친족, 가족지간에는 구상권도 우리 법원에서는 부정하였습니다. 결론은 참 이 판결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의 여지가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갔을 경우에 그걸 보상을 해준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허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해라고, 아들이 난 훔쳐 타고 갔어, 아버지랑 입을 맞출 경우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덕적 위험이 사실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례, 아버지 차를 훔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들었건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들었건 상관없이 그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핵심 사례 계속 강의를 이어갈 예정이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손해사정TV 유익한 강의 많이 하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